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배기 뉴스를 선별해 드립니다. 그럼 1월 6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그 미 연준 네. 회의록 때문에 미국 연준이 뭐 긴축 또 매파적으로 막 강하게 돌아선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월가 증시가 좀 많이 떨어지고 또 비트코인 가격도 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코인 시장 분위기 좀 어때요? 이게 보통 작년 하반기부터 약간 나스닥이랑 커플링을 좀 보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기술주가 좀 투심이 많이 악화되면서 어제 좀 많이 빠졌고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음, 코인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음, 이게 또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짠 하고 되게 좋다라고 음. 생각하셨는데 어찌 보면 기성 그러니까 자본의 흐름과 되게 네, 제도권 시장에 영향을 유사해진다라는 받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사실 또 전반적인 가격 흐름을 보면 그렇게 음. 많이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좀 뭐한 게 아, 또 그래요? 음, 아직도 5천만 원대 중반 여전히 머물러 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도 뭐 엄청 많이 떨어졌나 봤더니 음, 작년 4 분기 가격 대비는 오히려 또 오른 것들도 음,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음. 제가 그래서 최근에 1년 동안 통계를 이제 연말이고 또 연초니까 한번 네. 이제 2021년 초와 음. 2022년 초의 코인을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알트코인들 이름을 이제 다들 음. 들어보셨던 뭐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같은 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통이 많이 나오는 음. 그런 코인들의 시세 대부분 1년 동안 몇백 프로 오른 게 평균적인 아, 수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떤 자산이든 음. "내가 지금 사서 오르지 않으면 네. 왜 이래?"라고 하시는 경우가 네. 있는데 조금 롱텀을 보고 음. 코인도 이제는 제도권 자산이랑 음.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보면 대부분 많이 올랐다 이거죠. 비트코인도 네. 사실 작년에 따져 보면 연초 대비 한 60% 가까이 올랐어요. 아직도 네. 아직도 사실은 예. 더 빠져도 사실 이상하지 음. 않아요. 음. 근데 또 제가 이제 키워드를 좀 뽑아 본 것 중에 이제 그런 네. 얘기도 있는데 예. 이미 이게 그냥 버블이 아닙니다. 음. 우리 피부로 와닿는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음. 있어서 이런 얘기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 네.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오늘 어떤 키워드 준비해 네. 오셨는지 세 가지 키워드 한번 들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네. NFT 미술품 이제 집에서 본다. 음. 두 번째 키워드는 웹 3.0 아이유 코인이 온다. 세 좋아요. 네. 번째는 이제 코인판 금융실명제 커밍 순 근데 네. 앞에는 세금보다 무서운 음. 이런 거 한번 달아 봤고요. 뭐 어떤 얘기들인지 이제 하나하나 네. 이슈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NFT 미술품 집에서 본다. 그러니까 아니 뭐 NFT 그럼 다 집에서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좀 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예. 지금 키워드 세 개가 이제 좋은 음. 뉴스랑 나쁜 뉴스가 좀 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 좋은 뉴스입니다. 음. 이게 지금 이제 뭐 국민들이 아시는 음.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음. CES라고 네. 미국에서 열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네. 열리는 최대 가전 가전 쇼. 예. 전시회고 예. 저도 이 출장에 이제 제가 음. 재작년에 아니다 음. 3년 전에 음. 오프라인으로 열렸던 시기에 갔었는데 음. 그때 네이버가 로봇을 전시했었어요. 음.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사실 많이 나가는 이제 행사 중에 네. 하나인데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이 그냥 다 모이는데 음. 그중에서도 좀 대중적인 소비자 가전 위주로 음. 전시를 하는 네. 행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음. 주제 NFT가 들어갔습니다. 아, 올해 처음으로 네, NFT란 주제가 처음입니다. 들어갔어요? 네. 네. 사실 작년에도 블록체인이 인제 처음 들어갔고요. 음.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서 기술적인 거를 이제 가볍게 다루는 그 음. 정도의 콘텐츠였는데 올해는 좀 세분화해서 NFT라는 주제를 직접 음. 다루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표 기업인 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네. NFT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음. 준비를 해 봤는데요. 또 삼성, LG가 또 다 네. 붙었군요, 또 여기에. 음. 근데 왜 과연 이들이 NFT 서비스를 여기 가서 굳이 얘기를 음. 했느냐. 음. 근데 먼저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음. 사실 블록체인에 자본이 몰리면서 NFT나 이쪽 시장이 되게 컸죠. 음. 자본도 많이 몰렸고 그런데 과연 우리 일반 대중들이 피부로 쉽게 와닿는 콘텐츠가 있었느냐? 음. 없단 말이죠. 음. 이게 NFT를 어디서 사? 뭐 음. 업비트도 열었다고는 하는데 음. 사면 결국 나보다 더 이걸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나타나야만 하는 거지. 음. 그 코인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음. 같은데 뭐 요게 약간 NFT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걸 만드는 곳들도 뭐 스포츠 스타나 음. 미술품, 음. 게임 아이템 등의 시도를 했는데 음. 규제도 많고 음. 이거를 뭐 확실하게 거래해 주는 것도 없고 음. 이걸 NFT로 만들었더니 뭐 저작권 논란도 나오고 음. 그러니까 확실히 대중에 접하기에는 조금 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음. CES 2022년 음. 이 행사에 이 삼성전자와 음. LG전자가 NFT를 발표를 했는데 음. 직접 어떤 내용이 있어요? NFT를 네. 만드는 게 아니라 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TV가 있어요. 네. 마이크로 LED, 뭐 음. 네오 QLED, 더 프레임 음. 이런 TV들이 있는데 음. 여기에 NFT 플랫폼을 올려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음. 얘기를 들어보니 이 TV 안에서 NFT를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동안 뭐 게임이나 영화 감상, 뭐 OTT 같은 이제 영상을 시청하는 스마트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음. 삼성전자의 스마트 허브라는 거에 NFT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게 들어가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삼성 TV를 사면 음. 물론 고화질 TV 한해서입니다. 집에서 디지털 아트를 구매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파에 딱 앉아 가지고 TV 딱 프리미엄 TV 켜 놓고 고화질로 딱 보다가 이거 마음에 든다. 그렇죠. NFT로 사겠다. 그럼 또 네. 살 수도 있고 누구한테 또 팔겠다 그러면 팔 수도 그렇죠. 있겠고. 그런 거를 이제 그것도 삼성이 만드는 즐기기도 거죠. 하고 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 TV 중에 지금 좀 프리미엄 TV들 같은 경우는 음. TV를 껐을 때 음. 그냥 이게 꺼지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원하는 그림을 이제 아, 액자처럼 명화처럼. 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사실 TV 기술이 계속 음. 발전을 하면서 음. 그 일종의 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음. 그 TV의 재질도 달라지고 있고 음. 얇아지고 있고 음. 설치에 대한 자유도도 되게 커지고 음. 있어서 하나의 액자가 그냥 TV TV로 꺼놨을 나오는 때는 겁니다. 명화가 딱 집에 걸려져 있고 그렇죠. 딱 켜면은 또 이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그렇죠. 재밌는 컨셉이네요. 예. 이거를 이제 삼성이 발표를 했고 LG전자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음. LG도 지금 비슷한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음. 사실 이런 TV 제조사들이 NFT를 바라보는 시각은 동일한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TV의 화질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고 음. 또 디지털화된 작품의 저작권과 소유권 개념이 활발하게 퍼지고 있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걸 대기업들이 직접 다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수수료를 받고 팔거나 TV에 올려서 감상할 수 있게 하거나 수익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뉴스는 이 CES 발표 시기와 되게 비슷한 시기에 예. 신세계 그룹이 음. 최근에 서울 옥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미술품 미술품을 거래하는 곳이죠. 경매하는 네. 곳인데 280억 원 규모를 투자했다고 해요. 이제 여기도 이제 오너 일가가 직접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 조영진 부회장님께서도 이제 그 예. 여자 형제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께서 직접 이거를 투자했다라는 후문이더라고요. 음. 이 서울 옥션이 국내 1위 미술품 경매 업체인데 신세계가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는 신세계 백화점 계열사들이 직접 미술품 NFT를 키우겠다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쪽에서도 하이엔드 소비를 하시고 싶어하는 소비층이 있고 그들에게 미술품은 되게 관심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걸 NFT로 또는 블록체인으로 하면 이것도 새로운 미끼 상품이나 수요자를 충족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뭔가 대기업들 이름이 나오고 뭐 얘기가 네. 솔솔솔솔 나오는군요. 네. 일단. 예. 근데 사실 국내 미술 시장 규모가 이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거래된 부분을 제외하면 수요가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로 불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이제 그 나비 아트센터의 네. 그 관장님께서 노소영 관장님이요. 예. 노소영 관장님을 우연히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모든 미술 쪽 계신 종사자분들이 다 NFT에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나비 아트센터도 이쪽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해왔어요. 네. 이번에 이제 서울 옥션도 이거를 공식화한 거고요. 근데 이제 NFT 덕에 미술품의 토큰화나 자산 유동화, 그러니까 빠른 수익화 도모가 가능해지면 아마 신진 작가들이나 이제 해외 유명 작가들도 이쪽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거고. 저는 이게 엄청나게 비싸게 뭐 이렇게 팔린 것보다 좀 저렴하게 해서 나만의 그쵸. 그림을 싸게 볼 수 있고 그런 그림을 집안에 이렇게 디지털로 그렇죠. 볼 수 있게 되고 이러면 더 좋을 것 또 같아요. 그림도 예. 계속 바꿀 수 있잖아요. 네. TV니까. 예. 그러니까 또 위변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음. 게 또 블록체인의 이제 장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또 이쪽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게 모바일에 익숙한 MZ 세대랑 또 코인이나 주식을 통해서 최근에 부를 많이 쌓은 신흥 부자들이 있잖아요. 네. 또 이분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 이런 미술품 NFT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런 고가의 미술품 NFT를 즐기는 일도 등장할 거다. 네. 그런 기술이 이번에 나왔다. 예.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NFT 미술품 집에서 본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도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또 네, 이게 아이유, 코인 뭐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아이유 코인이 나올 네. 거다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이제 이걸 제가 이거 말고 다른 키워드로는 무르익는 B2C2C라고 네. 걸었어요. B2C2C. 예. 네, 웹 3.0 네. 시대를 상징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웹 1.0은 이제 기존의 일방향적인 인터넷을 말합니다. 네. 내가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는 음. 그 웹 2.0은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개인화 기능이 들어간 거겠죠. 근데 웹 3.0은 이걸 알려주는 게 기본적인 그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이 아니라 개인인 겁니다.
개인과 개인이 서로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기업 간 거래를 우리가 흔히 B2B라고 하고 네.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B2C라고 하는데 네. 이걸 그래서 B2C2C라고 합니다. 아, B2C. 그러니까 기업에서 소비자 로 넘어가는데 플러스 소비자 간에도 거래가 C2C, 소비자 대 네. 소비자에서 네. B2C2C 네. 이렇게 예, 얘기를 붙였다 네. 이거군요. 이거를 이제 웹 3.0이라고 음. 이제 흔히 부르는데 예. 이게 가능하려면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음. 위변조도 없어야 되고 음. 신뢰가 쌓여야 되며 음. 분산 원장을 통해서 어떤 그 데이터의 가치를 계속 서로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네. 이런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웹 3.0이 가능하겠다라는 음. 얘기가 개발 쪽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음. 했고 실제로 국내외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지금 다 이쪽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사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좀 음. 하려고 준비해 봤는데 네. 아이유가 이제 카카오 소속사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이유와 같은 우리나라 유명 탑 가수들, 음. 배우들이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되게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음.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도 네. 네이버가 이제 핵심 주주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냥 그 우리가 흔히 아는 한류 스타들 상당 부분이 이미 네이버 카카오와 지분적으로 직간접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얘네들은 메신저나 플랫폼을 하는 이제 플랫폼 업체들인데 네이버 카카오는 플랫폼 업체인데 그렇죠. 왜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갑자기 예, 얘네들이 들어오냐? 왜 이쪽으로 들어오느냐? 예. 그러니까 사실 엔터 시장의 규모가 커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음. 웹 3.0 때문에 음. 사실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B2C2C는 음. 서비스 운용사와 이용자 간의 거래 외에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걸 이제 UCC 또는 UGC라고 부릅니다. 네. 이쪽 시장에 사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이제 음. 구글, 음.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사례가 있는 게 유튜브 유튜브예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BJ가 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음. 이 콘텐츠를 즐기려는 소비자에게 광고를 붙이거나 음. 후원을 받거나 음. 이들 간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죠. 네. 구글과 유튜브는 수수료만 받고 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초기 B2C2C인데 음. 과거와 조금 달라진 웹 3.0의 구조는 예. 지금 이제 제작사가 있고 음. 플랫폼이 있고 음. 구글, 애플과 같은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음. 왜냐면 우리가 제일 쉽게 접근하는 하드웨어가 모바일이다 보니까 네. 그럼 벌써 이제 그 유통 과정이 이게 길게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B2C2C 구현이 되면 음. 네이버와 카카오가 IP를 가진 사업자이자 제작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작사이자 플랫폼인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이 되게 단촐해지겠죠. 그럼 그 다음 과정은 구글과 애플과 같은 앱스토어인 건데 이것마저도 건너뛸 수 있다면 구글과 애플의 역할마저도 네이버 카카오가 한다면 그럼 수수료가 아예 안 들겠죠. 그럼 소비자에게 더 값싸고 더 빠르고 괜찮은 콘텐츠가 바로 직접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왜 국내 업체들이 못했냐면 음. 구글과 애플은 전 세계 1위 플랫폼이니까 음. 얘네들을 등을 지고선 사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음. 바로 이제 괴롭히겠죠. 구글과 네. 애플이 수출도 못하게 만들고 음. 실제로 카카오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음. 5년 전에 카카오 게임샵이라고 음. 앱스토어이자 퍼블리셔이자 그러니까 이제 유통을 이제 퍼블리셔라고 퍼블리싱이라고 하는데 게임 쪽에서 요쪽을 다 카카오가 해보려고 했는데 바로 구글과 애플이 이제 간접적인 압박이 들어와서 포기한 적이 있는데 네. 블록체인 덕에 지금 이게 가능할 거라는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러니까 올 들어서 특히 이런 움직임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팬덤 기반의 자산 유동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네, 팬덤 기반의 자산 유동화 시도다. 네. 이게 어렵네요, 진짜. 어렵죠. 예. 그러니까 네이버의 OGQ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음.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뭐 앱이나 숏 영상 이런 게 아니라 이모티콘이에요. 음. 우리 이모티콘 지금 카카오톡에서 사서 쓰잖아요. 네. 이모티콘을 직접 만들어서 이걸 내가 원하는 걸 쓸 수 있도록 네이버가 일종의 중개를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런 마켓도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예. 근데 아직 테스트 단계인 것 같아서 잘 모르더라고요. 마케팅도 많이 안 하고. 예. 근데 이쪽에 최근에 대표님이 바뀌었는데 음. 라인 블록체인의 그 국내 개발을 주도했던 분이 있어요. 이희우 씨라고. 예. 이분이 라인 블록체인의 사실상 밑그림을 만드신 분인데 음. 이분이 최근에 OGQ 마켓 대표로 가셨더라고요. 아직 뭐 국내에서 많이 보도가 되진 않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OGQ 마켓을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서 직접 팬덤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직접 코인을 통해서 이쪽에서 사고 팔고. 약간 유일한 이모티콘 만들어서 그걸 사고 팔 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가들이 예. 수익이 되게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또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그 덱스라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여러 번 다뤘던 것 중에 하나인데 탈중앙 코인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산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예. 건데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비밀리에 개발을 하고 음.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비밀리에 뭔가 다들 하고 있네. 네이버나 네, 카카오나. 다 이제 비밀리에 아직 하고 이게 있는데 많이 오픈돼 있지 않은 얘기들이죠, 그렇죠. 다. 다 이제 예. 아직 오픈이 되지 않은 음. 얘기고 또 바뀔 음.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음. 큰 그림은 분명한 게 음. 이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그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2차 저작물을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음. 하려면 저작권 이슈도 있고 음. 또 수익도 어쨌든 플랫폼도 가져가야 되니까 음. 최대한의 그 엔터 콘텐츠의 유통 과정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음. 블록체인을 통해서. 음.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블록체인이 필요하고 음. 소비자와 소비자가 서로 2차 저작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해야 되고 음.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음. 코인이 통용이 될 것이다. 약간 웹툰에서 성공한 모델을 가지고 여기다 뭐 맞습니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맞습니다.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 지금 한국 이 네이버 카카오가 꽉 잡고 있잖아요. 네, 네. 정확합니다. 박사님께서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가 음. 지금 사실 많이 알고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게 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글로벌에서 웹툰 엔터를 잘하고 음. 이들에겐 소속사가 있고 음. 그건 방탄소년단 기반의 웹툰을 만들어서 음. 이거를 그냥 뭐 저희가 사고 팔 수 있는 웹툰을 사고 팔 수 있게 코인도 뭐 하는 건데 이렇게 예, 만들고 근데 그러면 과연 이들이 왜 예. B2C2C를 하냐? 음. 단순히 구글, 애플의 수수료를 떼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냐? 음. 그건 아니에요. 음. 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웹툰 앱 소설을 보는 분들이 다 이미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더 소비자가 늘어나지 않을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웹툰 앱 소설을 보는 분들의 소비자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음. 즉 1인당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음. 이 저희가 그 음원 듣는 거 음악 들으시죠, 예. 박사님. 예. 그 멜론 막 음. 이런 거 쓰시는데 음. 보통 이통사랑 요금제가 연동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 달에 만 원 월정액으로 이제 이상 하잖아요. 안 예. 쓰시잖아요. 예. 그러면 카카오 엔터 그러니까 멜론의 그 운영사는 돈을 벌 길이 없습니다. 음. 왜냐면 국민들이 한 달에 9,900원에 네. 딱 그 익숙해져 네. 있는데 네. 더 돈을 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웹툰 앱 소설도 요금 못 올립니다. 요금 월정액으로 올리면 하면 딴 데로 예. 넘어갑니다. 그것만 내지 더 예. 이상 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다 네이버 카카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음. 플랫폼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마땅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음. 또 이 시장은 이제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B2C2C 전략을 써서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를 늘려서 음. 얘네들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가야겠다. 음. 즉 구글의 애플의 몫을 뺏어가야겠다. 음. 그리고 그걸 블록체인은 가능하게 만들어 줄 음. 것이다. 그래서 이쪽 코인이 되게 많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연초잖아요. 음. 미리 지금 준비를 해서 스터디를 해 놓으시면 네. 아마 연말 정도 되면 큰 돈을 음.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키워드를 아이오 코인도 온다. 올 수 있다. 올 수 올 있다.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잡아 한번 오셨습니다. 네, 예. 뭘 사야 될지는 아직은 좀 네. 스터디를 해 보시는 게 예. 그래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이건 약간 우울한 소식 같네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세 번째 키워드가 이제 코인판 금융실명제 커밍순 세금보다 더 무서운이라는 네. 주제인데 악재입니다. 음. 굉장히 큰 악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상반기 동안은 음. 아무거나 사시면 쪽박 날 수 있다. 음. 그래서 준비해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먼저 지금 거시적인 거 비트코인 상황을 좀 말씀을 미리 드리면 횡보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5천만 원대 중후반을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이제 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전체 가상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건데 네. 지금 전체 가상 자산 시장 규모가 한 3,000조 정도 되는 것 같고 비트코인이 이제 1,000조, 1,300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 3분의 1 그래서 정도 되네요. 30%에서 4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도미넌스를 되게 예의주시하면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다. 뭐 이게 도미넌스를 가지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그 선물 시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우리가 현물로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움직임을 보면서 돈을 버는 해외 선물 거래소들이 되게 많아요. 제일 큰 데가 이제 바이낸스, 또 바이비트 이런 곳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물 거래가 불법입니다. 네. 현물만 할 수 있고 지정된 거래소만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조금의 움직임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해외로 가고 싶어 해서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의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빠지는데 그 이유가 다 바이낸스로 옮겨가고 있대요. 재미가 없으니까 네.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정부가 막고자 외화 반출인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이게 코인이 자꾸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다. 홍콩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트래블 룰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규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FATF에서 네. 국제 가상자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FATF는 그 전 세계적인 그 투기를 막는 네. 어떤 자본 시장을 감시하는 기구인데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막는 곳이죠. 네, 예.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준말인데 네.
트래블룰이라는 걸 만들어서 음. 코인이 국가와 국가 간 오갈 때, 음. 개인과 개인 간이 오갈 때 서로 송수신자의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누군지 알아야 된다. 네, 예. 지침을 내렸고 음. 그거를 법제화한 게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예. 지금 미국, 일본도 준비는 하고 음. 있습니다. 음. 그래서 곧 나올 텐데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워 국가인데 이거를 선제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노리는 투자자가 많아서인 거로 보여져요. 음.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어려운 트래블룰 자세히 음. 들여다보면 음. 사전 등록된 전자 지갑을 통해서만 가상 자산을 오가게 하는 것. 이른바 코인판 금융실명제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실명화한다는 거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쵸. 네. 가야 되죠. 네. 이게 뭐 아나키스트들도 아니고 음. 당연히 제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인데 네. 투자자가 거래소 내부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특정 코인의 전자지갑을 생성을 해서 주고받을 수가 있었죠 그동안은. 그래서 뭐 USB로 담아서 네. 이걸 중국으로 오가서 뭐 이렇게 돈도 빼돌리고 음. 상속도 하고 압구정동의 유명한 미술관이나 미용실은 이 USB를 중개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서 예. 3%의 수수료를 받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런 걸 중개해 주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선능에 사실은. 근데 이걸 앞으로 못 하게 되는 겁니다. 트래블룰 하에서는 코인을 주고받을 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허락을 받냐? 거래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 원화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밖에 없죠. 거래 기록을 남으면 이상 거래는 거래소가 잡아서 바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FATF랑 우리나라에도 그 여러 FIU 있어요. 예. 금감원 산하의 규제 기관에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외부의 조세에 피처해 있는 거래소들, 바이낸스, 뭐 우리 그런 흔히 아는 데로는 이제 보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보내기가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보내도 고액은 안 될 거예요. 소액만 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외화나 고액 현금의 반출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기는 오는 3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네. 일단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신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아직까지는 얼마 이상은 절대 안 돼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 거래소가 제재를 가할 거고요. 실제로 지금 코인원의 경우는 가장 빠르게 등록되지 않은 외부 지갑은 출금 금지 조항을 걸었어요. 이미 1월부터 지금 시행인데 예. 즉 코인원 이용자는 해외에서 이제 코인을 빼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느냐? 이게 그 메타마스크라고 사실 모르시죠? 들어보셨나요? 아니, 들어보긴 했어요. 지난번에 들어보셨죠? 고란 대표님 예.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메타마스크라는 게 아직 아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사실 외부의 그 해외의 유명한 NFT나 그 다른 그 선진 디파이를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메타마스크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디파이 코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지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메타마스크를 이제는 쓰기가 되게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 트래블룰 하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정말 디지털 화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상화폐는 가상, 뜬구름, 정부가 알 수 없는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존재했는데 네. 정부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규제기관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그렇게 불려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 13년 됐다고 하는데 올해로서 애초에 시작한 블록체인 탈중앙화라는 게 그들의 정신이자 척도였는데 그 중앙화된 어떤 그런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자라는 거의 시작이었는데 탈중앙의 개념이 점차 약해지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트래블룰 하에서는 사실상 탈중앙화는 없어지지 않을까? 점차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그쵸. 불만일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가는 길이니까 하여튼 영향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키워드 코인판 금융실명제 커밍순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약간 우울한 얘기까지 네.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코인 시장 어떻게 될 건지 뭐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 몇백 배, 몇천 배를 버는 시대는 전 끝났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금 적금보다는 훨씬 나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정부가 직접 이렇게 깔아주는 시장도 보이잖아요. 특히 대기업들도 그렇고 스터디를 해서 안전하게 돈을 벌자.
미리 공부하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네.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코인 시장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항상 투자할 때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에 좀 신경을 쓰시는 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월 6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5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서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